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다누리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누리가 달 상공 100km 높이의 동그란 원형 임무궤도에 안착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달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고 항공우주연구원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17일 다누리는 달 주위의 커다란 타원 궤도에 올라탔었습니다. 그리고 4차례에 걸쳐 이를 좁혀나가 달 상공 100km 상공의 동그란 원형 임무 궤도에 안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 상공 100km 원형 궤도 완성은 원래 오늘 28일이 아니라 내일 29일에 되도록 그렇게 이제 확인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하루 빨라진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 너무너무 잘 처음에 진입했거든. 그 타원 궤도 진입할 때 17일 날.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예, 참 대단한 겁니다. 이거가 정말 이제 뭐 지금 다들 저것 때문에 정신이 없죠. 하루 종일 무슨 뭐 드론 얘기만 잔뜩 나오는데 뭐 세상은 그 허접한 드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담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17일에 말씀드린 대로 타원 궤도에 너무 정확하게 올라탄 덕에 4차례가 아니라 3차례 만에 딱 그 원형 동그란 달 상공 100km 위 궤도에 그냥 딱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 이쁘게 이제 달을 돌고 있으니까 아마 잘은 모르는데 연료가 좀 남았을 거예요. 하루 한 번씩 좁힐 때마다 연료를 쓰거든요. 그 타원을 원으로 좁힐 때마다 연료가 좀 남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수명도 좀 늘어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욕심도 좀 납니다. 근데 저는 그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까 이거 자동차 그렇잖아요. 연료 나오면 좀 더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모르겠어요. 이제 144일이에요. 제가 날짜를 대개 카운팅을 해보니까 이게 8월 5일 날 떴거든요. 6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꼽혔다. 144일 동안 600만 킬로. 600만 킬로면 화성을 3번 반 왕복합니다. 작은 게 아니죠. 600만 킬로가. 화성을 3번 반 왕복합니다. 화성 왕복이 문제가 아니라 화성을 3번 반 왕복하는 그런 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멀리 오랫동안 보통 한 사나흘이면 가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궤도가 좀 특이하죠. 예, 궤도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지구의 인력이 균형점을 이루는 포인트까지 태양에 의해서 쭉 끌려갔다가 그 다음엔 지구 인력에 의해서 다시 지구 쪽으로 들어오는 척 하다가 달 궤도에 딱 올라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래, 이게 참 대단한 그런 설계죠. 예, 대단한 설계입니다. 참 신기해요. 지난 8월 5일에 다누리가 발사됐었고, 그런데 이제 그 직전에 나사에서 이제 달 음영 지역을 이제 촬영하는 섀도우 카메라를 자기들 걸 좀 탑재를 하자.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직전이라는 게 한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몇 년씩 걸리는 프로젝트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무게가 이제 550kg에서 678kg로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연료가 부족하겠죠? 그러니 이게 참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원래 계획에 없던 장비를 더 실을 수 있냐 없냐, 더 실을 수 없다면 어느 장비를 포기할 거냐. 그러니까 원래 다누리에는 나사로부터 부탁받은 섀도우캠 말고 한국이 개발한 세계적 수준의 첨단 장비, 고해상도 카메라, 광시야 편광 카메라, 감마선 분광기, 자기장 측정기, 우주 인터넷 통신 검증기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다 싣고 가는 방법은 뭐야? 이제 이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비를 포기하자니 말이 안 되고 나사 장비를 포기하자니 임무 범위가 축소되는 그런 딜레마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항로를 이제 설계를 하기 시작을 한 건데 그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로를 연료로 아끼려고
이제 무려 144일 동안 600만 킬로를 가는 그런 항로를 설계한 거죠. 다시 처음부터 항로를 재설계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발상을 했고요. 예, 우리가 발상을 했고 나사의 이 항로가 이 우리가 설계한 값이 맞냐라고 그 값을 보내서 나사가 이거 정말 잘 설계한 거다. 고칠 데 없다. 이런 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부터 이제 어드바이스는 좀 받았는데 결국 우리가 그 길을 택한 거예요. 그 뭐 대단하다 그래야지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예. 그 항우연의 핵심 연구원들이 달과 태양과 지구 사이의 인력이 균형을 이루는 포인트까지 태양 인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지구 인력을 활용해서 달 방향으로 접근을 하다가 달에 싹 그 타원형 궤도 갔다가 이제 그 타원형 궤도를 점점 좁혀서 달 상공 100km의 원형 궤도에 딱 올라타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공전을 2시간마다 한 번씩 하루에 12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해가 들면은 이제 그 장비를 펼치는 거죠. 이제 뭐 태양광 패널을 펼친다든지 이런 펼치는 해서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제 오케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제자리에 딱 들어간 거예요. 144일에 무려 600만 킬로를 날아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성을 3번 반 왕복할 수 있는 거리고요. 한 치라도 어긋나면 작살나는 거리죠. 이 항로를 설계하고 성공시킨 겁니다. 예, 다 박수 쳐주십시오. 네, 짝짝짝짝. 자, 그런데 백모가 누굽니까? 백모는 기승전 중국 제압 군사기술. 기승전 말하자면 중국 제압 무기. 뭐 이거에 꽂힌 사람이거든요, 요새 이제. 그렇게 저는 이걸 보면서도 이 신성한 참 그야말로 경이로운 이 과학적 진보를 보면서도 야, 저거 무기 어떻게 써먹지? 저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뭐 팔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 상상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브레인들 지금 머리에 쥐나고 쫄리고 있고 공포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모는 기승전 군사기술, 기승전 중국제압 전략무기, 기승전 중국제압 순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짜장면 먹을 때도 반드시 꼭꼭 씹어 먹습니다. 절대로 흡입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자, 아무튼 간에 중국의 인민해방군 브레인들이 왜 쫄릴까? 왜 백모는 그런 생각을 할까? 항법 기술 때문이죠. 우주에는 아시다시피 GPS가 없죠. 그러면 그 우주의 시꺼먼 텅 빈 공간을 144일 동안 600만 킬로를 가야 된다. 화성을 3번 반 왕복해야 되는 꼬불탕꼬불탕한 그런 입체 공간을 그 달과 지구와 태양의 인력을 계산해서 돌아야 된다. 이거 장난 아닌 항로죠. 장난 아닌 항법입니다. 이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하자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걸 해냈다. 이거가 장난이 아닌 거죠. 예,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럼 이게 군사기술로는 이게 뭐를 의미하냐? 네, 그거를 오늘 좀 말씀을 제가 이제 어림잡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드론이든 미사일이든 재밍과 관계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물론 저런 종류의 부품을 쓰면 우리가 이제 항재밍 테크놀로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밍, 그러니까 GPS 신호를 안 받아도 그게 끊겨도 목적된 곳으로 간다. 이렇게 되려면은 그 관성 항법 장치를 많이 이용해야 되거든요. INS를. 근데 아마 저게 다 관성 항법이었을 거예요. GPS가 없으니까 다 관성 항법이죠. 600만 킬로 144일 동안. 그러니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미군 군용 GPS 안 받아도 무기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가 되냐면 중국이 우리 열받게 하면 우리 중국 팔 수 있다는 소리예요. 미국이 아무리 말려도.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국은 우리랑 따로 계산서 끊어야 된다니까요. 미국과 짬짬이해도 소용이 없어. 우리가 뚜껑 열리면 나 뒤져도 좋아. 일단 너도 같이 뒤지자 이러고 덤비는데 이거 어떻게 해볼 거예요. 그게 자주국방의 정신이거든요. 그 독사, 그 독침 정신. 그래서 이거가 그러면 더 나가서 이게 또 뭐냐면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얘기가 돼요.
자, 잠수함, 무인 잠수정은 어떨까요? 이게 잠수함이나 잠수정은 바닷속에 GPS 그 전파가 안 갑니다. 그럼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통신을 위해서 그 물에 동동 뜨는 패드로 수면에 빠꼼하게 띄워요. 그리고 GPS 전파를 받아서 GPS에 바탕한 계산값과 자기가 혼자서 계산한 그 항법장치 계산값을, 관성항법장치 계산값을 대조해서 수정을 하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 위에 이렇게 동동 띄우는 통신 패드조차도 띄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돼요? 무인 잠수정 만들어서 텐진 바로 앞바다에 바위인 척하고 폭 박아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소리가 돼요. 이게 뭐 그러니까 무인 잠수정이 그냥 바닷속에 이 통신 패드 위에 동동 띄우는 걸 간헐적으로 할 필요 없이 바닷속으로 해서 10,000km, 뭐 5,000km 갈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이 그 모든 첨단 무기는 결국 내가 어디에 있나, 그다음 내가 가야 될 곳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나, 이 계산이 기본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옆으로 누워 있냐, 아니면 뒤집혀 있냐, 아니면은 내가 똑바로 누워 있냐, 혹은 똑바로 서 있냐, 이 자기 위치의 계산, 이게 기본인데 이것에 관해서 세계 최첨단 수준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물론 저는 이제 사람이 좀 자라서요, 이 숭고하고 이 엄청난 이 과학적 진보에서 기껏 생각한다는 게 무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같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도 오늘 너무나 즐거운 날이고요. 이건 정말 뿌듯하게 정말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